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 지금 공방은 그야말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상대를 딱 표적으로 잡기가 만만치 않고 그로 인해 피해받는 상대들은 저를 안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로서는 불리하기 그지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말씀드립니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김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신천지 개입 의혹을 당의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정청래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청래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민석 후보가 이거를 처음 제기했을 때 사퇴하라고 했었거든요. 그 발언을 지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합수본 수사에 따르면은 지금 민주당도 지금 뭔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들이 포착이 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정도라면은 지금 저는 김민석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거를 사퇴하라고 한 분들이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김민석 후보는 본인이 그런 정보를 접했고 당이 먼저 이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만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사나 민주당에도 신천지 개입 의혹이 있다라는 게 나왔을 경우 국민의힘이 얼마나 거센 공세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통일교, 신천지 이쪽 국민의힘과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랜 비판을 해왔는데 우리 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런 상황이 처해졌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이번 선거에서는 신천지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선언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걸 문제제기를 처음 할 때 했던 그때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자 지금 이번 전대에도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멈춰라라고 했어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합수본의 수사는 6.3 지방선거 때 특정 지역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뭔가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이번 전대에도 이번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건 멈춰야 된다. 멈춰라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신천지와 우리 당을 분리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고 아까 김민석 후보가 말한 것처럼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표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 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저는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을 글쎄요. 정청래 대표는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표적이 움직인다는 얘기도 지금 김민석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정치판에서 표적 안 움직이는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움직이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안 수사권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진영의 양쪽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천지와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 역시 진영의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본인이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천지 문제를 제기할 때 분명히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비밀 연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뜻 듣는 순간에는 반명 분열주의자들이 신천지와 연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쉬운 그런 워딩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친청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빨리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연대인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내일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경고성 메시지라 그러는데 이것도 시차가 좀 안 맞는 것이요. 지방선거 직전에 신천지 교인들이 민주당에 대거 당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합수본과 함께 신천지 교인들이 민주당에도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 차이 없다는 얘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5만 몇천 명이 들어갔다 그래갖고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법적 지금 공격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정확히 하고 그러면 경고성 메시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천지를 언급함으로써 친청계와 국민의힘으로도 또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본인을 포지셔닝했다 이렇게 보여줘서 신천지에 대해서 반명 분열주의 삼자 비밀 연대가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뭐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이 파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민석 후보는요,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을 연일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왜 그런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합니까? 과거에 보수를 했건 중도를 했건 개혁을 했건 함께 안고 가서 중원을 획득하고 다음 총선에 다음 대선에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저 같은 자리에 참석했던 이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역대 대통령 탄핵 모두 여당 대표와의 불화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저 강조의 의미는 뭘 얘기하려는지는 알 것 같은데 저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예. 아마 이 지금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지 여부가 뭐 나름대로 뭐 이제 갈래가 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러나 이 박용진 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여당 소속의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먼저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한다. 그거 정말 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뭐가 경우가 지나치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를 둘러싼 노선 갈등과 투쟁이 단순한 하나의 전당대회용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정치적 효과니까 뭐랄까 후과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려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파면당한 경우 같은 경우는 두 분이고 그것은 보수 정당에 국한돼 있긴 합니다만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당시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의 갈등, 거기서 당 대표의 갈등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도 그런 그러니까 사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결국 뭐 박용진 의원의 뭐 입장에서는 어제 모임 자체가 사실은 김민석 후보를 약간 우회적으로 지지해주기 위한 그러한 뭐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이 전당대회 이후의 네. 그런 정치적 파장에 대한 위기감을 미리 지금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주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